예쁜 꽃 많이 사다 심었는데 왜 내 정원만 촌스러워 보일까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힘든데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정원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방식을 모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건축사니까 식재 디자인 관점으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꽃만 있는 정원입니다. 아니, 정원에 꽃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꽃이 문제가 아니라 꽃만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식물은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구조식물, 안정식물, 그리고 포인트 식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쁘다고 느끼는 꽃들은 전부 포인트 식물이죠. 이 정원은 2025년 첼시쇼에서 대상을 받은 정원인데요. 아주 명확한 포인트 식물이 있고 다른 식물들은 형태와 질감을 담당하는 게 보이시죠? 포인트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을수록 더 강하게 보입니다. 포인트 식물이 포인트처럼 보이려면 나머지 식물들이 뒷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만 계속 넣게 되면 시선이 머무를 지점이 사라지죠. 그래서 정원이 예쁜 게 아니라 점점 시끄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화단에는 뒷받침을 담당하는 식물들을 먼저 깔고 그 위에 꽃을 얹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정원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꽃을 대파밭처럼 일렬로 쭉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예쁜 꽃이었는데 마치 군대에서 행군하듯이 나란히 줄 맞춰서 심겨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은 정렬이 아니라 리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은 유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흐르듯이 배치가 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덩어리로 묶인 반복은 리듬을 만들죠. 꽃을 일렬로 나열하지 마시고 군데군데 반복이 되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읽혀 보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 화단을 보시면 같은 식물이 덩어리로 여기저기 반복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하얀색의 튤립들이 포인트로 얹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정원이 하나의 공간으로 읽히면서 훨씬 안정감 있고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작은 정원일수록 시선이 연결이 되면 화단이 하나의 공간으로 읽히면서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모호한 경계입니다. 정원은 식물로 채우기도 하지만 담장, 길, 우리가 머무는 공간도 정원의 일부죠. 이런 것들이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정원은 계속 어지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길이 애매하게 흙으로 이어져 있거나 화단 경계가 흐릿하면 정원 전체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 때는 항상 순서가 있는데요. 하드스케이프가 먼저 오고 그 이후에 소프트스케이프가 와야 합니다. 먼저 내가 다닐 길, 머무를 공간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을 넣어야 하는 거죠. 이 경계만 제대로 잡혀도 정원은 훨씬 정돈되어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이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도 오죠. 그때의 자연스러움은 오히려 정원의 매력이 되죠. 네 번째는 계절감이 없는 정원입니다. 봄에는 너무 예쁜데 여름이 되면 갑자기 휑해지고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정원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에는 정원에 계속 나가다가 여름 장마가 지나면 잘 안 나가십니다. 정원은 지금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볼 게 있는 구조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고를 때는 예쁜 꽃을 고르는 것보다 언제 피고 언제 지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걸 공부하시면서 미리미리 계획하신 분들은 4계절 내내 정원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대칭입니다. 대칭 자체가 나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질서, 안정감, 권위를 만드는 굉장히 강한 디자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정원에서 이걸 쓰는 경우에요. 의도는 강한데 완성도가 따라오기 힘들어요. 특히 입구 양쪽에 똑같은 꽃을 정확하게 맞춰 심으면 처음엔 정돈돼 보이지만 금방 답답한 느낌이 생깁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주택 규모에서는 완벽한 대칭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원에서는 완벽한 대칭보다 조금은 어긋난 반복이 훨씬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만 바꾸셔도 정원은 훨씬 덜 촌스러워질 거예요. 정원은 예쁜 식물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읽히는 공간이에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서 정원을 만드시잖아요. 이 5가지 기준만 이해하셔도 정원이 훨씬 아름다워질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정원을 직접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마트 스토어에는 자리별 봄 식물 레시피와 정원 노트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모두 아름다운 봄 보내시고 행복한 가드닝 되시길 바랍니다.